그럼 계속 비문학, 시간을 재서 비문학을, 많이 풀어.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익숙해지는 거야. 알았지? 네, 그 위주로. 그러니까, 어, 이번에 또 문학은 좀 맞았지. 네. 8번하고 22번까지 틀린 거 뭐 있었어요, 이번에? 8번에서 20번까지요? 8번부터 22번. 요번 모의고사에서. 시에서 시. 시 복합, 갈래 복합에. 28번에서 다 맞았어? 아니요. 응. 시험지를 봐야 돼요. 비문학 훈련은 좀 많이 하고. 응. 심지 들어왔고. 심지 왜 숙제 안 내? 어, 뭐, 대답을 해. 못해가지고요. 응. 내일까지 해? 응? 심지야, 내일까지 하라고. 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18번부터 22번까지, 이제 문학 갈래 복합인데 문학 작품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돼. 그죠? 시간을 되게 절약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 시문학을, 어, 여기서 그냥 쭉 다 읽어본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빨리, 요 지문을 봐야 돼. 자, 18번이 뭘 묻는 거예요? 18번 문제.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표현상 특징이죠. 표현상 특징 묻는 거기 때문에 표현상 특징은 내가 내용 몰라도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표현상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 19번에서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뭐예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어휘. 어휘.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면 돼. 자, 20번. 자, 20번의 내용은 구절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19번하고 20번이 전부 다 뭐냐면 어휘예요, 어휘. 어휘력을 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21번. 자, 21번. 자, 여기 봐봐. 문학적 상상이야.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판적 상상, 외적 중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여기 힌트가 되죠? 여기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를 좀 보면 시가 보여. 그리고 22번에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추론인데 이렇게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니까 이 안에서 힌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빨리 요 부분을 읽고 이제 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때 시 이성복의 서해, 서해 그리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여기에 김기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다음에 이제 산문 복합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래도 풀이 과정이니까 한번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에 자, 아직 서해 가보지 못했다 이 얘기 한번 쭉 봅시다. 자,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 서해라는 장소가 나왔죠? 자,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기겠기에 이제 추측하는 거야, 그죠? 추측하는 거야. 그곳의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자, 다를까요? 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서리적 내용을 둬서 강조하고 있어. 검은 갯벌, 시각적 심사가 나왔죠. 검은 갯벌에 작은 개들이 구멍을 또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짐벌 몸을 뒤척이겠지요. 자, 바다의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계속 당신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는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자, 가보지 않는 걸 남겨둬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거예요. 그죠?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 남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리움, 뭐 보고 싶음 이런 게 있죠.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나 파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제목이 서해야. 서해 가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쭉 내면 아 이런 뉘앙스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해내면 됩니다. 이런 거 쭉 파악할 때 이거 3초 안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나번시. 자, 나번시는 뭐야? 딱 보니까 김기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자, 이것도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나오는 커다란 웃음. 자, 웃음 되게 긍정적이네. 커다란 웃음을 그녀는 서류 뭉치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자, 시각적 심상이죠. 어, 자, 이거랑 이게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도시의 내용인데 사과를 얘기해.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 핏줄처럼 뻗어 있는 자, 시각적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 떨어지는 웃음을 자, 어떻게 기억했을까? 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어떻게 기억했을까? 뭐, 자, 두음이죠, 두음. 자, 뭐, 앞쪽에, 어떤 통사 구조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기억했을까? 어떻게 기억했을까? 자, 이것도 이제 서리적인 표현이죠.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 발걸음에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 속에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자, 이거 연쇄적인 거죠. 자, A 된 얘기. 어떻게 기견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에 숨 쉬어오는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올리는 풀이라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하면서 추측하고 있죠. 자, 나 몰래 엿보았던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래된 세월을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 안 보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의 걸음을 출렁거리는 하늘 걸으며 올라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자, 그래서 이 시는 평서형으로 하지 않고 자, 도치를 써서 뭐야? 강조하고 있죠. 예, 강조하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럼 요 시에 대해서 우리 가번과 나번 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이고 이거 누구야? 자, 시에 대한 얘기 지금 서해 한번 봅시다. 자, 서해. 자, 자,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어체를 썼어요. 시적하자 생각 특별한 공간인데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기에 공유한 거죠? 네. 자, 모르겠기에. 도치 아까 얘기했죠? 역설법 썼죠? 그래서 서해 가서 이미 없다면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시적 하자가 서해에 가지 않은 이유. 당신이 서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거야. 자, 그곳 바다는 여느 바다 다를까요? 화자가 알지 못하는 바다야.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 여느 바다. 똑같은 바다야. 그것 바다, 여느 바다 다르지 않다. 서리법 또 썼죠? 자, 검은 갯벌 작은 개들이 구멍 속 들락거리고 시각적 이미지 생동감이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모습이야.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짐벌 몸 뒤척이겠지요. 화자의 인과의 거리감. 자, 의인법을 썼어요. 자,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는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서해예요. 당신이 만약 없다면 서해가 무의미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그죠? 서해 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죠. 내 가보지 않는 한쪽 바다는 서해야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 치고 있습니다. 항상 하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거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리움. 그리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서정시, 당신에 대한 배려와 그리움, 그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 구체화, 역설, 의인, 도치, 경어체를 사용. 경어체를 사용했다는 건 뭐야? 당신에 대한 뭐야? 어떤 진중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성복의 서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자, 두 번째, 자, 김기택의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자, 이것도 아까 쭉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서류 상자를 비유한 거예요. 네, 서류 상자를. 아마 이제 서류를 사과 박스 안에 넣어놨나 봐. 그죠? 생명력 넘치는 모습, 계절감을 환기시켜주고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음성 상징어 떼굴떼굴 그죠? 생동감 부여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웃음, 청각적 심상,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죠.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청각의 시각화. 푸르면서도 시각이죠? 발그레한 웃음. 웃음이 나오네. 그죠? 푸르면서도. 이거 공감각적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푸르고 웃음이 떨어져요. 그럼 푸른 웃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 오, 이거 양감각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으로 연결되니까 그런가? 자, 청각을 시각하래. 자, 여기 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거 뭐예요? 의문 형식 반복을 통해 시의 주제의식을 강조하죠. 운율이 형성되죠. 도치법 후 연세를 통해, 아까 연세 나왔죠? 자연의 이미지를 나열했어요. 그죠? 고층 건물과, 대비되는 사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운이라 그래, 두운. 어떻게. 두운법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과들을 하늘, 물, 바람, 햇빛, 응축된 자연의 그 자체죠? 사과 속의 핏줄처럼 직유법, 자연의 생명력,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그죠? 순환에 따른 자연의 모습이죠. 뒤에 나오는 저절로 이거 흘러나오는 웃음이 대응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기억했을까? 사과를 나르는 발걸음을, 발걸음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 터져 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 감각적 이미지, 미국 국악, 그죠? 대단히 감각적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감각의 쓰였던 이 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뒤든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고층 건물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도시나 고층 건물은 자연이라 아니라는데 거기도 자연이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그죠?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 웃음을 역설적 인식 사무실 속에서 이질적인 생명력이 간직한 그녀의 모습, 외로운 추수꾼.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절로 이거 흘러나오는 웃음, 그죠? 직유법, 내면의 충만함. 외로운 추수꾼, 그녀가 스스로 충만한 존재이다.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이는 척 보았네. 물리적 제약을 넘어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모습이죠.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술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문이죠. 산문. 음, 자, 산문, 네. 자, 유경종의, 자, 의원지. 이거는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의원지. 자, 보자. 오호라. 그것이 나는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의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묘사가 나죠. 오라 인생 백년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을 서로 어긋나며 자,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에 떠날 때 지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그러니 미래의 망상을 갖는 것보다 방 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있는 곳 바깥에서, 경영하느라 애쓸 바야 차라리 붓끝에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뭘 막 만드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은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니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는 까닭이다. 까닭이다. 뜻에 만족하기만 하다면 원림도 또 통발 알죠? 고기 잡는 거. 그물, 군더더기나 혹은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야. 말에 무엇하랴. 그러니 내게 힐난한 이가 나타나면 이렇게 말한다.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을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을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해 어찌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는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은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사죄했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아니요. 원림은 바뀔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고 생각해 본다네. 원림이 없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하는 원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천년, 백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 돌리면서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으로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원림으로 이름 삼고 마음의 실제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자, 이거는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원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도 내 상상만으로, 내 글만으로 충분히 누린다 이런 얘기죠. 옛날 중장통에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니 낙지론 이제 즐거운 곳의 어, 이론 삶이죠.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글에나 기타였을 뿐이네. 유리는 상품이 누각에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도 없었다네. 그 친구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실루도를 그려 선물했네. 나는 원림 또한 이와 같거나 그 뜻만으로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첨제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 때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주마 약속했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노님이 어찌 뜻이 부족하겠는가? 이른과 실제는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그러니까 실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해서 내 글 속에서 또는 그림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의 떡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표현상 특징에 대한 얘기죠.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자, 가장 적절한 거. 보통 이제 가장이 나오면 덜 적절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팔 수 있죠. 8번은 다 맞았죠? 틀린 사람 없지? 잠깐만. 오케이. 자, 봅시다. 다와 달리, 가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징 계절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자연물, 그런 것 같아요. 자연물, 봅시다. 그리고, 자, 나는 자연물, 방금 딴 사과. 그죠? 자연물이죠? 음, 사과 갖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죠? 가는, 자, 이것도 자연물. 이거는 그냥 자기 상상한 거. 자, 봅시다. 가다가 되는 자유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잡아내겠다. 자, 나에서 사과를 활용해서 사과를 수확하는 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계절에. 근데 가와 나에서는 특정 계절, 자연은 있는데 특정 계절을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좀 볼 거는, 4번. 가는 의문형 어미를,
나와 다른 감탄의 의미를 활용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자, 가는 의문형이 맞아요. 그죠? 의문형이 맞잖아. 그죠? 의문형인데, 이 안에 뭐, 예찬은 아니죠. 예찬은. 그죠? 안 왔습니다. 모르겠기에 예찬은 아니죠. 그리운 거지. 그 다음에, 음, 자, 나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죠. 없죠. 나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지만 예찬적 태도가 다에도 없어요. 예찬적인 것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이래죠. 5번에, 자, 가다 모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랬는데, 뭐, 그곳, 뭐, 그 많은, 다는, 그 원림, 원근은 나타나요. 그리고 지시 표현도 있죠. 뭐, 그니까. 그러나, 경외심, 경외심 뭐예요? 경외심.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거죠. 없기 때문에, 자, 18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는 이제 시어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거. 19번에 시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어, A,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자, A, A.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 나르던 발걸음에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과 아주 햇빛 향기를, 자, A는 웃음이죠. 웃음은 하늘과 물과 바람 생명을 지닌 사과에 대응되는 거죠. 웃음. 그죠? 웃음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B. 쭉 보니까 B는 뭐야? B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제시되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물이 익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물이 익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1번.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을 문장 성분 의도적 비슷한 주목의 대상을 제시한다. 자,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도치법을 통해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 그 다음에 2번. A에서 웃음과 발걸음 주체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B에서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된다. 자, A에서 웃으며 걷는 주체는 그녀는 고층 빌딩이라는 인공물 또는 땅, 흙, 풀이라는 인식을 거쳐서 또 B에서 웃으며 걷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3번.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릎 꿇릴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그랬는데, 자, A에서 웃음은 하늘과 물과 바람 생명을 지닌 사과에 대응되고, B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이거 흘러나오는 것으로 제시되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틀렸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봅시다. A의 발걸음은 공기, 햇빛, 과즙에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쇄는 공기, 햇빛과 오로진 B의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5번도 A에서 사과 속에 이미 추수꾼의 웃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이 웃음은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고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죠. 이것은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 좀 무난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읍과 니은, 그러면 기읍과 니은을 봅시다.
내가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게. 자, 가에서 당신이 그곳 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 바다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획은 뭐야? 사실의 확인을 유보하고 있죠. 그죠? 아, 그래, 안 가는 거. 그래서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 기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다음에 니은의, 니은. 꿈의 화초 입으로 덮어놓고 현실의 사슴을 찾는 사람. 자, 나에서 꿈에서 본 사슴을 현실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니은은 기대를, 꿈에서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어,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1번, 기획의 기대에 간직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아니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유보하고 있어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죠. 망설이는 게 아니라. 2번 기대 실현 가능성은 부족 아니고 3번 기획에서 그 뭐야 미련을 버리고 아니고 4번 기획에서 품는 기대와 좌절을 염려는 아니고 4번 사실 확인 유보라 했죠. 유보함으로써 기대, 기대를 유지하는 태도를 또 꿈에서 기대를 현실에서 유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니은에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건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케이, 20번에 5번. 그 다음에 21번. 자, 요 21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기억할 수 있나? 21번 맞았니, 틀렸니? 서원이 21번 맞았니, 틀렸니? 생각나? 틀렸던 것 같아요. 틀렸어? 네. 신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찍은 건 아니지, 신지, 그지? 네. 신지가 문학에 강점이 있고. 시온이는? 시온이는 틀렸군요. 자, 그럼 봅시다. 21번. 딸기를 좋아하고 딸기 하나만 더 먹고. 목이 아파서. 자, 보자. 자, 21번. 자, 이걸 보통 외적 중거에 따른 작품. 자, 요 내용을,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제 틀이 바뀌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기를 봅시다. 보기.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 지금 여기 현실로 소화된다. 가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고 하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내고 이 과정을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공간들의 대비를 드러낸다. 자, 그럼 봅시다. 1번. 틀린 거야. 가에서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으로. 그죠? 맞죠? 서해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에서는 커다란 곳으로 고층 빌드 사무실은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오케이. 맞아요. 1번. 2번. 자,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의 바다에 공통 속성을 유출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의 대비를 이루는 것을 의식하는 단초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하자의 경험은 그것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속성을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은 당신이 없는 공간과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의식하게 된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한 공간은 내가 경험한 공간이고 한 공간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죠. 그러나 두 공간이 뭐야? 둘 다 당신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또는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의식하게 되는 어떤 기초, 단초죠,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맞아. 요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요런 말이.
그래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 바다에 공통적으로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의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단초. 그죠? 내가 경험한 공간, 내가 가보지 못한 공간이지만 거긴 늘 의미 없는 거죠. 오케이. 2번도 맞고요. 자, 3번. 나에서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시되며 현실과 상상의 공간을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서 그녀가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를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에 동시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뭐예요?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로 구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 뭉치 아마 이 사각박스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 보이지 않는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다의 의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봄으로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간의 물리적 구속도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 속성. 와,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너희들,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가에서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에서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응? 자, 의원. 그 경우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 없지만 내가 그걸 상상함으로써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 그러니까 얘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공간의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적 세계가 아니야. 있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상상한 세계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휘가 되게 어려웠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5번 봅시다. 5번에 나는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과 다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에 대한 언급을 비가시적 세계의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나는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은 뭐예요? 외로운 추수꾼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이 공간의 뭐죠? 이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현실 공간인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야 가능한 거죠. 따라서 위의 진술이 비가시적인 세계의 현실을 소환해서 공간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던 것은 틀리지. 왜? 얘는 뭐야? 얘는 지금 비가시적인 게 아니지. 왜? 얘는 사무실이니까. 가시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분이 됐어요. 뭐 어려웠어, 되게. 야, 신지, 잘했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기가 되게 어려워. 어? 우리 서원아, 이 보기 읽고 어떤 느낌이었어?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기가 막 더 어렵지, 시보다,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법고시 문제 유형이야, 이런 게. 사법고시가 보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선지가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이 선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 상황을 여기 이제 사건을 적어줘. 그 1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1번, 2번. 음. 머리 빠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거. 그래서 거기도 사법고시도 많이 문제를 풀어야 돼. 나중에 우리 사법고시 볼 친구 있나? 요즘 사법고시 없어졌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오케이. 자, 인물에 대한 이해. 자, 여기도 보면 이래. 그죠?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가. 자, 여기도 이제 적절치 않은 거를 찾는 거죠. 인물에 대한 이해. 1번. 오늘 22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자, 1번.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그죠? 그죠? 이거 했죠? 실제 원룸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룸, 그죠? 이 사람은 뭐, 글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 차라리 뭐,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긴 것이 더 낫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죠. 뭐야? 그 그림의 떡을 난 좋아한다. 떡을 못 먹을 바에 그림의 떡이 더 낫다. 그걸로 즐긴다 이런 얘기죠. 약간 사이코 같아. 2번. 힐난하는 이 이름과 실질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힐난하는 이는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에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원림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나는 원림이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제하는 형상의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에 대신한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글쓴이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죠. 그죠? 진정으로. 어, 그래서 여기서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서 글이나 그림이 실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서 원림을 대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구실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되게 어렵네. 구실을 여기다 하여로 돼 있죠. 이 사람 구실을 하지 않아도 어? 구실을 하지 않아도 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누리면 되는 거지. 답은 4번이에요.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찾아냈어야 돼. 네. 자, 그리고 5번. 나는 이름과 실제를 글에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하면서 원림의 존재를 둘러싸 논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죠? 나는 이름과 실제를 글에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 원림을 지닌 것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풀었던 걸 다시 풀어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기억해 보니까 새록새록 이게 이제는 그 뭐랄까 보기나 이런 것보다 현지를 어렵게 꼬아놓는 거야. 이러면 참 힘든데 하여튼 이런 거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야 되죠. 익숙해져야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3이지만 원래 고3까지도 여러분 계속 독서를 해야 돼요. 음, 짬짬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 독서를 하셔야 돼. 그래야 어휘가 돼. 지금도 안 늦었어요. 뭐 이제 학기 초니까. 하여튼 틈틈이 특히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우리 저기 뭐야 우리 2026 오늘 목표는 고전문학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진단했는데 서원이는 비문학을 독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신지는 어디가 약한 것 같아? 인문학이요. 비문학? 예, 그러면 이제 신지도 비문학을 하루에 세 바다씩 세 바다 알죠? 그 지문씩 해서 풀고 그다음에 시온이는 뭐가 약해? 화장실 간다고? 갔다 왔니? 시온이? 응. 시온이는 어떤 부분이 약한 것 같아? 자, 이제 이게 3월 모의고사 하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셋 다 비문학이네? 비문학, 화요일까지 오늘 뭐, 그래, 주말은 좀 쉬라고 하고, 월화,
여섯 바닥. 여덟, 인문학, 화요일까지. 자, 다양하게 인문, 사회, 과학, 뭐, 뭐, 인문, 사회, 기술, 의학, 뭐 이런 종류대로, 여섯, 음, 여섯 덩어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뭐 지금 줌으로 나랑 이 수업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과제물 하고 저는 계속 지겹게 과제물 챙길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내일 주일인데 줄 청소 잘 하시고 안녕. 감사합니다. 음.